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끝없이 펼쳐진 서해의 보물. 갯벌이 반기는 이곳은 충남 최북단에 위치한 당진입니다. 촉촉한 여름비 내리는 이 바다, 너무 운치 있는데요. 오늘은 답답한 도심을 피해서 오붓하게 한적하게 당진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눈호강부터 제대로 제가 시켜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싱그러운 나무와 꽃들이 함께 숨쉬는 곳.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삼선산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지천에 펼쳐진 수목들에 몸과 마음이 절로 맑아지는데요. 근데 2010년도부터 조성을 시작을 해서 2016년도까지 7년여간 많은 노력과 관심 속에 조성이 된 식물원입니다. 21개의 다채로운 테마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시사철 색다른 재미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주 봄 되면 색깔이 3가지 색깔로 변하는 나무 중에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삼색 객기보들입니다.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세워진 삼선산 수목원엔 무려 1000여 종이 넘는 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며 어울려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식물뿐만 아니라 습지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개구리, 두꺼비 뭐 이런 것들이 간혹 물뱀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면 뱀 출현 조심이라고 써 있는데 물뱀도 여기 살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습지원을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각기 다른 초록빛을 뽐내는 나무들과 화려하게 핀 꽃들 사이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이런 게 바로 꽃길 아닐까요? 와, 너무 예뻐요. 네, 이 수국은 초여름에는 아주 하얀색으로 이렇게 핍니다. 아직 색깔이 변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얗게 피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아주 고동색, 갈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얀 겨울에 와도 그 위에 하얀 눈이 쌓이면 더 예쁘겠죠? 더 멋있겠죠? 수국이 워낙 크고 탐스러워서 저희를 보고 이렇게 어서와 하고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와. 비를 맞아 한껏 싱그러움이 더해진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귀한 멋을 가진 나무, 백합나무를 만날 수 있는데요. 곧게 뻗은 줄기와 독특한 나뭇잎이 시선을 빼앗습니다. 원학명은 백합나무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튤립나무라고도 불러요. 생긴 모양이 튤립처럼 아주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잎을 달고 있고 꽃도 튤립꽃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부를 때는 튤립나무, 원학명은 백합나무입니다. 잎이 크고 무성하기 때문에 이 밑에는 전부 그늘이 져서 위에서 그 소나무밭을 통과한 그런 바람들이 여길 지나오면서 좀 더 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에게도 천국이에요. 너무 시원해요. 그렇습니까? 여름날의 푸른 수목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바로 숲 하늘길이라고 불리는 출렁다리입니다.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아요. 눈으로도 너무 시원하고 진짜 멋진데요? 여기는 저희 수목원이 자랑하는 하늘길입니다. 아마 드론을 탄 것처럼 저희 수목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하늘길입니다. 3가지의 선물을 듬뿍 드릴 수 있습니다. 3가지의 선물이요? 네. 어떤 거예요? 어린이의 마음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동심을 선물 받고 누구나가 다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안고 그다음에 3번째로는 저 중턱에 보면 7분 능선에는 흙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흙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목원입니다. 저도 정말 오늘 그 3가지 선물을 듬뿍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당진 최고의 관광지 삽교호 국민관광지에 자리한 함산공원으로 향합니다. 이 바다 위의 군함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거대하고 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바다 위에 있는 게 이게 군함 맞죠? 네, 실제 군대에서 쓰던 퇴역 군함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삽교호 함산공원엔 퇴역함을 활용한 해군 체험관과 역사관이 조성돼 있는데요.
해군과 해병대의 선상 생활은 물론 군사적 임무를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군함 테마 공원입니다. 해군이랑 해병이랑 다른 거예요? 네, 이 배가 상륙함인데요. 상륙함이라면 해병대 대원들을 태우고 적진에 상륙하는 건데 배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해군이고요. 실제로 상륙 작전을 하는 사람들, 땅에 내려서 전투하러 싸우러 가는 사람들을 해병대라고 합니다. 55년간 한국의 바다를 지켜온 상륙함인 화산함을 둘러봤다면 이제 전투 능력 출중한 전주함으로 향합니다. 이 배로 넘어가는 길이 있네요. 네, 이제 이쪽 배는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전투함은 이제 바다를 지키는 실질적인 해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어스록 발사대라고 해서. 미사일이 이렇게 커요? 네.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 같은데. 무시무시하다. 이 안에 그럼 실제 사용하던 것들이 더 볼 수 네, 있겠네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 보시면. 전주함에는 함정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함교가 현역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치열했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함교라고도 하는데요. 이 배를 운전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핸들인데 배에서는 좋다. 배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함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던 분이죠? 함장님은 뭐 모든 이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 감독하고 실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전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스리슬쩍 함정석으로 다가가 폼을 잡아보는데요. 그 배를 잘 제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현 7도! 우연 또 적진에게 쏴! 발사! 정말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해볼 수 없는 네. 그런 시설과 장비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네. 되네요. 열심히 돌아다녔으니 맛있는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워볼까요? 삽교호의 대표 맛집! 짜장면과 해물볶음을 한 접시에 담아낸 이색 쟁반짜장입니다. 와, 제가 분명히 쟁반짜장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지금 짜장면 옆에 이 해물 야채 볶음이 같이 나왔는데 이게 비주얼이 참 희한해요. 이 오징어 볶음. 이게 왜 같이 나왔지? 오. 야, 불향 가득한 아삭아삭하고 쫄깃쫄깃한 오징어 볶음이에요. 큼지막하게 볶아낸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짜장면과 불맛 제대로 살려 매콤하게 볶아낸 해물볶음의 만남.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며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짜장면이랑 오징어 볶음 각자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버무려지니까 아주 맛있는 짜장면에 새로운 불맛이 더해지면서 정말 완전 다른 맛이 되는 것 같아요. 쟁반짜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짜장면과 해물볶음을 같이 비벼서 먹으면 그 맛과 향이 배가 된다는데요. 짜장면의 달콤 짭조름함과 해물볶음의 매콤함이 더해져 독특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을 이룹니다. 당진에 와서 푸릇푸릇한 자연도 느끼고 바다 위의 영웅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마무리로 맛있는 이색 짜장면까지 먹었는데요. 여러분도 눈과 코와 입 모든 것을 만끽하고 싶다면 당진으로 놀러오세요. 당진의 여름이 품은 푸른 수목과 바다를 만끽할 수 있었던 하루.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만난 당진에서 오늘도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이제 그만. 이제 시원해요. 느낌 좋아요. 피부 관리 남자들도 받아야 됩니다. 언택트한 여름을 보낼 완벽한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름철 가장 큰 고민 역시 몸 만들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야외 운동은 영 쉽지가 않죠? 어디 그뿐인가요? 실내 운동도 사람들이 몰리니까 어렵다고요. 운동 꾸준히 하는 것도 어렵지만 언택트하게 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그렇다면 접촉을 줄이는 특급 솔루션 맞춤 운동에 주목하세요.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운동하지 않고 혼자서만, 그리고 운동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운동하는 방법은 바로 1대1 PT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대1 PT의 장점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시게 됐을 때 저희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운동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힘드셔도 포기할 수 없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1대1 맞게끔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약한 점과 강한 점을 좀 보완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운동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몸 컨디션에 따라 동작과 강도를 결정하는 맞춤 PT. 먼저 인바디 측정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는 한편 하루에 잠자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식사는 몇 시에 하는지, 주요 활동 시간은 언제인지 등 직업과 생활 패턴에 따른 상담도 진행됩니다. 세상에나 운동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결과가 참혹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상하체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하체를 보완하시면서 같이 복부까지 보완을 하실 수 있는 운동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폭 정도 벌려주시고 뒤에 발 뒤꿈치는 들어주세요. 상체는 앞으로 해서 앞쪽 고관절이 살짝 접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단시간 집중 운동인 만큼 전문 강사가 세심하게 동작을 잡아주는 1대1 PT.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운동 효과 상승. 그래서 그 다음은 복부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는 필수로 해야 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크런치랑 유산소 운동, 마운틴 클라임을 동시에 묶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시간 내에 제 복부에 좋습니다. 왕자를 좀 만들어주세요. 네, 한번 해보시죠. 지금 배우실 운동은 복부 운동 중에 가장 기본적인 크런치라는 동작이고요. 기본 동작을 먼저 익히면 응용이 쉬워집니다. 등을 바닥에 붙인 채 어깨와 코어를 사용하는 크런치는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복부 힘을 기를 수 있는 기본 동작. 이때 고개는 무리하게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마운틴 클라이머, 이름 그대로 산을 오르는 모양과 같은 동작인데요. 칼로리 소모가 많은 전신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5개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잘했습니다. 몸짱 되기 쉽지 않네요. 그런데 뭔가 잠깐 했는데 뼈가 좀 딱딱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왕자는 아니라도 중자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이랑 같이 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뛸게요. 말 그대로 1대1 맞춤, 체계적으로 관리받으면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PT. 작심삼일로 끝났던 운동이 제법 즐거워진다고요. 잠깐이나마 1대1 PT를 받고 나니까요. 제 몸이 네. 뭔가 더 근육질로 바뀌게 됐다 그런 느낌. 네. 이제 나도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예? 네, 식단이 남아 있어요. 먹는 거. 네네. 그거 중요하죠.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있고, 그리고 저지방 고단백질 식단이 있습니다. 단기간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저탄수화물 고지방의 키토식 식단을,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지방을 적게 먹는 고단백 식단을 선택하면 좋고요. 무엇보다 하루 권장 칼로리만큼 먹어야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운동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여름을 보내는 완벽한 방법 두 번째, 1년치 스트레스에 코로나블루도 날려버릴 휴가 솔루션. 오, 이 근육 마음에 들어. 가만. 그나저나 이번 휴가는 좀 언택트하게 보내고 싶은데 말이야. 어디 보자. 여기가 좋겠네. 여기. 이번 여름도 시원하게 달려! 보기만 해도 짜릿한 그 자체. 여름엔 역시 수상 레저 스포츠 아닙니까? 여러분도 언택트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이야, 정말 재밌겠다. 나도 타고 싶어요. 감탄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직접 타보면 되죠. 아니 그런데 물살을 저렇게 신나게 달리는 저게 도대체 뭐예요? 저거는 수상스키라는 스포츠예요. 수상스키. 네. 오, 저기 그렇게 좀 인기가 많다고요? 아, 그럼요. 요즘에는 저거는 철저하게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에도 이제 문제 없이 서로의 간격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즐기는 개인 운동이고요. 다수의 매니아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야, 그래요? 네. 야, 무엇보다 여기 이건 안동 이마오는 1급수라서 물이 좀 빠져도 물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1급수인데. 그럼 저도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네, 가시죠. 시간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파 몰릴 걱정 없는 이마오 수상레포츠.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곤 해도 안전교육과 기본 훈련을 빼먹으면 곤란합니다. 참고로 물에 들어갈 땐 안전상 마스크 착용은 잠시 미뤄두세요. 땡기면 첫 번째 이게 신발입니다. 팔이 펴지고 발이 펴지고 가슴이 무릎 꿇고 쪽을 앉은 상태에서 개그맨이자 방송인으로 생활한 지 20년 차. 수십 번을 탄 수상스키지만 뽀글이 최기종의 순환 시대는 여전합니다. 과연 오늘 안에 성공할 수 있을는지 불안불안하던 그 순간 드디어 성공!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줄 하나의 의지에 그 누구보다 거침없이 호수 위를 내달리는 자유로운 영혼 최기정! 오빠! 달려! 코로나로 우울했던 마음과 묵혀둔 스트레스는 일찌감치 아웃! 성취감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더위가 뭐예요? 야,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물 위를 미끄러지게 달리는 수상스키. 더위 안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 위를 달려보세요. 최고. 자, 여름을 완벽히 보내기 위한 마지막 솔루션은 한번 볼까? 내 피부. 왜 이래? 여름을 너무 신나게 즐겼나? 배꼽 같은 내 피부.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여름철 상한 내 피부. 돌리도. 이럴 때 해답은 역시 전문가죠? 선생님, 제 피부 좀 보세요. 휴가 다녀왔더니 피부가 이렇게 됐어요. 원래 배꼽 같았는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엄청 재밌게 즐기고 오셨나 보네요. 네. 최근에 이제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안면부나 중안면부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거나 지금처럼 많이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경우에는 일광 화상을 입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피부 한번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꼽 같은 피부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열 화상을 방치하면 자칫 피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제때 치료해서 후유증 남기지 말자고요. 칙칙했던 제 피부가 다시 생기를 되찾았어요. 엄청 산뜻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름철 피부 관리 미리미리 예방하면 좋잖아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름철에 야외 활동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첫 번째로 이제 큰 모자나 선글라스 그리고 긴 팔, 긴 바지 등을 입어서 물리적으로 햇빛을 좀 차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은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분 보충을 많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오, 여러분 들으셨죠? 피부 관리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양보하세요. 하지만 피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셀프 관리는 오히려 트러블을 만들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도움은 필수. 여름 휴가 뒤 생긴 기미와 주근깨는 간단한 시술로 회복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름 휴가 뒤에도 건강한 피부 유지하세요. 맞춤 운동, 짜릿한 물놀이, 건강한 피부 솔루션까지 언택트한 방법으로 올여름 완벽하고 알차게 보내자고요.
여름에는 내 가슴 불른다 불러 뜨거 뜨거 고향 앞에 내 가슴 녹는다 녹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습하고 무더운 여름을 다스릴 핫한 맛. 뜨끈뜨끈한 국물로 체력 업, 식욕도 업.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일일 리포터 가수 설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곰탕이 있다고 해서 저 설화수가 부산까지 무려 4시간을 달려서 왔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름 간단 보양식 바로 곰탕인데요. 어우,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여름, 뜨거운 국물 후후 불어가며 원기를 보충하고 있는 손님들. 그런데 곰탕이 빨간색이네요. 이거 한 그릇만 먹으면 일주일 기분이 벌떡 나요. 근처에서는 이런 곰탕 처음 보는데 먹어보니까 속이 시원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는 왜 다른 곰탕집과 다르게 시뻘개요? 아, 그게요. 얼큰 곰탕이라 해가지고 얼큰하면서 좀 이게 속 시원하게 하는 해장과 같은 그런 곰탕이에요. 뽀얀 육수가 일반 곰탕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사장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우 사태 수육 한가득 넣고 진한 사골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한 번을 구우는 게 아니고 자, 그걸 수차례 첫물과 두 번째 물과 섞고 그다음 또 구워가지고 그걸 다시 섞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우려낸 사골 육수에 양념장을 넣어주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특별한 양념장입니다. 뭐 매운 고춧가루나 그냥 건고추도 하면 톡톡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땡초, 달큰한 맛을 내기 위해서 아삭이 고추 같은 거,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냥 새우젓 이쪽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얼큰 곰탕에 깊은 맛을 더해줄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대파를 아낌없이 바바박 넣고 다시 한번 끓여주는데요. 이야, 비주얼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펄펄 나는 얼큰 곰탕. 과연 어떤 맛일까요? 국물이 뜨끈뜨끈하고 얼큰한 게 기력이 막 샘솟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끝났다. 칼칼한 곰탕에 밥 한 공기 말아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도 다시 살아날 것 같네요.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또 탱글탱글한 그런 식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너무 맛있고 또 씹는 맛까지 너무 재밌어요. 밥을 한번 말아볼게요. 아주 찰죠? 이렇게 말아서 지금 혓바닥 안에서 입안에서 막 쌀알들이 나뒹굴고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어제 술 약속이 있어서 한잔 했는데 지금 속이 아주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젯밤에 과음을 하셨던 분들 해장용으로도 딱 좋아요. 속이 아주 그냥 쫙 풀리네요. 이런 게 바로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아주 땅구멍이 쫙쫙쫙 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깍두기도 한번. 정갈한 김치가 곰탕의 맛을 더해주는데요. 와우, 설아수 씨 곰탕 제대로 먹을 줄 아네요. 영양 만점에 맛도 만점, 뜨끈뜨끈하고 얼큰한 국물로 허했던 속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아니 사장님, 제가 이걸 다 먹어봤잖아요. 네.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오늘 다이어트 포기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네요. 아, 날씬하신데 아유. 그냥 곰탕은 밥 한 그릇 드시고 국물 있으면 그냥 국물만 드시는데 네네. 이거는 꼭 밥을 두 공기씩 드세요. 근데 진짜 제가 아까 먹어봤잖아요. 네. 한 공기뿐만이 아니라 두 공기, 세 공기 술술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가세요. 이열치열 여름을 이길 두 번째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하다 싶었는데 손님들 모두 맛있는 음식 드시느라 바빠서 말할 틈이 없어 보이네요.
맛있는 냄새 풍기며 손님들 사로잡은 이 음식의 정체가 궁금해요. 맛있는 냄새. 아니, 맛있는 냄새가 왔는데 아버님 이거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이게 뭐예요? 서지 전골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름 보양식. 수지라는 부위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거죠? 스지라는 말 자체는 어원은 일본식 어원입니다. 한국말로는 소힘줄. 제가 김해 도축 공장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런 그냥 자양 강장제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국에서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버려지는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요리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배추, 사태수육, 소입줄, 당근,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청양고추 듬뿍 넣고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이 육수에 사장님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야채 육수랑 그 고기 육수, 스지랑 사태 삶은 물은 버릴 게 없거든요. 그 육수를 두 가지를 배합을 해서 이제 최상의 맛을 찾았죠. 이제 야채 그리고 해물 육수를 같이 섞다 보니까는 그 맛은 잡아주면서 이제 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육수를 배합해서 쓰게 됐습니다. 스트미나 덩어리 소힘줄에 4시간 이상 우려낸 두 가지 육수를 넣고 끓여주면 소힘줄 전골 완성. 보글보글 끓는 게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데 아니 육수가 아주 팔팔팔팔 끓고 있고요. 야채가 굉장히 다양한 게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보양 제대로 가거든요. 핫한 여름보다 더 뜨거운 영양 만점의 소힘줄 전골. 와, 이거 먹고 나면 올여름 거뜬하겠네요. 이게 바로 스지라는 거거든요. 그럼 스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대박. 제가 스지는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그냥 일반 돼지 껍데기랑 완전히 달라요. 이게 한우 스지다 보니까 굉장히 쫄깃쫄깃한 게 식감이 탱글탱글하니 너무 좋아요. 진한 육수에 가진 채소가 어우러져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굉장히 담백하고 육수가 진짜 깊어요. 특히 야채가 굉장히 많고 듬뿍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깊고 깔끔한 맛이 굉장히 일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먹고 또 먹고 멈출 수 없는 이 맛. 소라습 씨, 노래로 표현 좀 해주세요. 갑자기 생각났어. 딱 그거 참 맛집이구나. 맛집 중에 제대로구나. 딱 그거 참. 오늘 제대로 날 잡은 거 맞죠? 더운 여름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약해진 위장과 허했던 속을 뜨끈뜨끈한 국물로 채워주고 본격적인 무더위에 맞설 준비 완료했습니다. 아, 요즘 여름에 너무 덥고 기력이 너무너무 딸리던 참이었는데 맛집 두 곳 덕분에 제가 오늘 기력 충분 빵빵하게 하고 갑니다. 목소리 튀긴 것 같은데? 오빠는 내 맘을 뺏어간 얄미운 남자. 오빠는 내 맘을 훔쳐간 얄미운 남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체력은 지치고 입맛은 떨어지는 요즘. 이열치열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는 쫓고 몸의 원기는 회복해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세상은 넓고 즐길 취미는 많다. 여름 휴가철에 심심하신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색적이고 또 특별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의 매력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빠져보시죠. 쉽게 도전하기 망설여지는 취미생활. 부담 없는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다양한 취미를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만드는 나무 소품과 반려동물 양모 펠트 공예를 소개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원데이 클래스에 간다더니 갑자기 고백을 받고 있는 천소진 리포터. 그녀가 받은 것은
바로 나무로 만든 반지인데요.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 제가 이런 로맨틱한 고백을 받다니? 근데 나무로 반지를 만들 수 있다고요? 반지뿐 아니라 다양한 장신구와 생활용품까지 색다른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데 나무의 변신은 무죄. 네, 나무로는 보통 가구 같은 거를 만드는 걸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들도 만들 수가 있나요? 네, 가구나 장식품뿐만 아니라 나무 반지나 아니면은 수저 같은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 반지 만들기 도전.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나무 반지의 주 재료가 되는 나무인데요. 네. 이게 벤트우드 방식의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드로 감아서 이제 모양을 잡을 거예요. 나무대에 증기열을 가해 구부려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는 것이 바로 벤트우드 방식인데요. 그래서 잘 깨지지 않는 나무 반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서 바르는 거라서 장갑을 끼고 하실게요. 안전하게 장갑을 끼고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 본드로 반지 모양을 만드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지 처음부터 헤매는 천소진 리포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무공예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나무는 굉장히 솔직해서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이 매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무마다 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결이라는 게 보면은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무만이 가진 매력을 보다 보면 사람도 되게 매력적으로 더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천소진 리포터의 맞춤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종류의 사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굵기가 다른 사포로 이제 나무를 다듬을 거예요. 반지의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사포 작업이 필수인데요. 무려 3가지의 굵기가 다른 사포가 이용됩니다. 잘하죠? 네. 그리고 매끈해진 반지 표면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 마무리를 해주면 나만의 나무 반지 완성! 와, 너무 예쁘죠? 저는 진짜 원래 평소에도 액세서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나무는 진짜 색다른 것 같아요. 나무 반지에 이어 다음은 버터 나이프 만들기 도전! 나무에는 억결이랑 순결이라는 게 있어서 나무 결대로 깎는 걸 순결로 깎는다고 하고요. 나무의 억결로 깎으면은 나무가 뜯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순결로 깎으면 됩니다.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각사각 소리가 느껴지죠. 네. 나무를 깎아 만드는 작업을 우드 카빙이라 하는데요. 나무의 결대로 깎아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 깎은 후에는 사포질로 다듬어 주고요. 올리브 기름을 발라 마무리해 줍니다. 나무 버터 나이프 완성! 나무결이 살아있고 고급스러운 색감까지 갖춘 수제 작품이네요. 짠! 이렇게 나무로 반지와 버터 나이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힐링하는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완전 강추드립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대체 뭘 만드는 중일까요? 공방을 자세히 둘러보니 예쁜 강아지 인형들이 시선을 끕니다. 진짜 너무 예쁜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양모 펠트로 반려동물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곳에선 양모 펠트를 활용해 실물과 똑같이 생긴 반려동물 인형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그 외 다양한 동물들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의뢰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 원조 MBC 막내 작가님 반려견인데 초롱이라고 우리 말티즈가 있어요. 이 아이도 혹시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사장님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모델 초롱이. 바늘에 보시면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뭉쳐서 찌르면은 양목끼리 뭉치는 그걸로 이용해서 공예를 하는 거예요. 먼저 견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머리통을 만들어주고요. 나사못을 이용해 눈을 만들어줍니다. 눈만 붙여도 벌써 귀엽다는데요. 그 다음 주둥이를 만들기 위해 뭉친 양모를 바늘을 이용해 붙여줍니다. 사실 이 작업이 손이 많이 가는데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만큼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해요. 반려동물 만들고 계신 거죠? 아, 저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가 아니라 자격증반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견종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은데 일단은 취미로 시작해서 저도 나중에 쌤처럼 이제 좀 잘하게 되면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당장에는 취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양모 필터 공예를 같이 겸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격증반 수업도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주둥이를 붙인 다음엔 털을 심어줍니다. 털 크기, 털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결을 만들어서 심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을 겹쳐지게. 그래서 가운데를 찔러주시면 이 양모 펠트 반려동물 인형을 특별한 이유로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넌 반려견 주민 제작이 많은데 그걸 하면서 아무래도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반려동물의 의미를 한 번 더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 초롱이와의 추억을 남길 의뢰인을 위해 정성껏 인형을 만드는 천소진 리포터.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네, 대충 됐죠? 네, 얼굴이 나왔네요. 조금 귀가 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감독님 어때요? 우리 초롱이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똑 닮은 인형이 만들어졌네요. 내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양모 펠트 공방.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겠죠? 네, 오늘 나무로 반지도 만들고 양모 펠트로 귀여운 강아지 인형도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아주 힐링했는데요. 여러분도 원데이 클래스 통해서 무더운 여름 힐링하세요. 신을 인간 세상으로 모셔와 한바탕 흐드러진 축제를 펼치는 강릉 단오제. 그 중심엔 굿이 있습니다.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 악사들의 무악과 무녀들의 춤은 강릉 단오굿의 신명을 더하는 중요한 요체인데요. 그들의 퍼포먼스가 무아지경으로 치달을 때 신은 비로소 인간의 땅에 발을 딛는다 믿어왔습니다. 전통을 잇는 사람들, 사명감을 갖고 편견을 넘어 세계 속에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려 노력하는 이들의 중심에 그가 있습니다. 전통 연희 집단 푸너리의 대표이자 강릉 단오제 보존회 무격부에서 활동하는 김운석 악사를 만나봅니다. 그를 만나러 간 곳은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 올해 강릉 단오제도 끝이 나고 조용할 것만 같았던 이곳이 오늘 꽤 떠들썩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모습이 왠지 범상치 않은데요. 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요? 학교에서도 수업이 따로 있기도 한데 이제 그쪽은 동해안별 신고시기도 한데 학교 선배들이랑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강릉 단오굿을 접하게 되었어요. 뭐 굿에 사용되는 장단들은 뭐 무수히 많은데 이번 워크숍에는 푸너리 장단이랑 거무 장단이라고 하는 장단을 이제 교육한다고 해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무소각, 그중에서도 강릉 단오굿을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들. 그러고 보니 장구도 보이고 다들 기대에 찬 눈빛입니다.
오늘 이 캠프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무격부 이수자이자 전통연희 창작 집단인 푸너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운석입니다. 푸너리는 강릉 단오굿이 가지고 있는 가, 무, 악기, 노래와 춤과 다양한 음악들을 연희적 재료로 삼아서 창조적 계승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제 무격은 남자 무당과 여자 무당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고요. 전통적 보존을 위해서 강릉 단오굿을 연행하는 집단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창조를 하고 창조적 계승을 하는 팀이 푸너리라는 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강릉 단오제 사물놀이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던 김운학 대표. 심사위원은 그의 소질을 눈치챘는지 굿을 제대로 배워보라 권유했죠. 처음에는 굿 장단에 매료돼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무작정 사물놀이라는 장단이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사물놀이 장단에 굿 장단을 얹혀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당시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게 굿 장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점차 이제 이 굿 음악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 음악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제가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장구를 치고 싶어서 강릉에 위치한 연습실에 계속 이제 버스를 타고 나왔다가 막차를 타고 다시 주문진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때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네, 열정은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 장단을 통해서 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도 너무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뭐라고? 친구들이 많이 좀 의아해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이 전통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친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또 굿음악이었기 때문에 많이 의아해하고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에 빠지면 무섭게 몰두하는 집중력의 김운석 악사. 강릉 단오굿은 인생의 필연이라 말하는 그는 고등학생 때 이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일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200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사물놀이에다가 강릉 단오굿의 장단을 얹혀서 새롭게 창작한 사물놀이 대회를 나갔는데 다행히 또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가 꽤 많았던 걸로? 네,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 전문인 단체들도 많이 참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무속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편견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던 김운석 씨. 그럴수록 그는 전통의 끈을 놓지 않고 동시에 후학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바뀐 건가요? 무속을 대하는 젊은 친구들의 생각도 달라졌죠. 처음에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더 배우고 싶어지다 보니까 여기 강릉이니까 강릉에 있는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가지고 그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굿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종교적이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선생님 밑에서 배우다 보면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로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합숙 들어온 게 17년도였어요. 17년도 때 대학생 때 우연히 이 무속학 캠프를 알게 돼서 이제 학교 선배들이랑 같이 왔었는데 굿이라고 하면 다 작두 타고 방으로 흔들고 신내림 받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선입견이었구나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냥 흥미도 많이 생겼고 음악적인 거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캠프를 오게 된 것 같아요. 격세지감, 세상은 달라졌고 우리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진리가 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수없는 노력과 눈물,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이 무속학 캠프를 비롯해서 다른 캠프들도 다니거나 하면서 앞으로 더 배워나가는 연인이 되고 싶습니다. 배워나가는 국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려고 많이 하시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제 잘 따라올 수 있게끔 그냥 놓치는 친구 있으면은 계속 끌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거에 이제 학생으로서 감동을 받았다고
요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과연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새롭지 않은 것이 새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천적인, 음악의 원천적인 것을 뿌리를 잘 삼고 그리고 지역에서 제가 잘 유지하고 그걸 보존한다면 나아가서는 뭐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강릉 단오굿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의 보존적 측면에서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 훌륭한 가치들을 잘 습득해서 후대에 좀 이어질 만한 가치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잘 습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토대로 대중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재창조의 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 연희를 종합예술로 승화시키고 굿이라는 오랜 전통을 현대로 이어 전 세계에 선보이는 일. 때론 버겁지만 사명처럼 다가옵니다. 옛것을 고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전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강릉 문화의 뿌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김운석 대표의 미래가 더욱 찬란히 빛나길 응원합니다.